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깊게 들여다보는 경제 인사이트인 전북입니다. 오늘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농촌 지역, 순창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창은 전통 발효식품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과 된장으로 대표되는 발효산업은 지역을 지탱해온 뿌리산업이자 순창이라는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순창은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 산업 환경, 생활 여건 속에서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창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인사이트인 전북, 오늘은 장승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을 모시고 순창군의 핵심 이슈와 미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 장승필입니다. 오늘 제 고향 순창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는 흥미롭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공통적인 고민들도 있지만 또 각 지역만의 변화와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해할 때는 그 지역을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해보는 게 미래 방향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순창 지역을 하나의 키워드로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순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숙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숙성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이 단어로 선정하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순창은 지금 여러 변화와 도전을 겪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차근차근 익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통 장류 산업이 시간이 쌓이면서 깊어지듯 순창도 단순히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오랜 자산과 새로운 변화가 결합하며 지역의 체질이 바뀌는 숙성의 단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말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순창이 어떤 변화와 과제를 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 변화와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순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지정된 이후 전입 인구가 약 10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 출생 감소, 청년층 유출은 계속되고 있어 지역의 소비, 노동력,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전입이라는 기대감과 구조적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산업 기반의 과도기입니다. 순창은 장유와 발효라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인력 고령화, 인력난 등의 문제로 다음 세대 일자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단순 원물 중심의 농업만으로는 지역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확장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입니다. 면 단위의 의료, 교통, 돌봄 접근성이 낮다 보니 전입 인구가 장기 정착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일상적인 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큰 불편함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순창은 지금 잠재력과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숙성의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창에 직면한 현안들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숙성의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장류, 발효 산업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담양순창 장유벨트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 순창 장류벨트는 순창 장류 산업을 K 미식벨트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관광, 문화, 체험, 브랜드 산업까지 확장하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당근기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순창의 전통 발효 산업은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은 현대적 가공, 유통체계와 연결하면 농업을 넘어 체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SOC 확충과 복지 의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면 단위의 의료 돌봄 네트워크 강화와 농촌형 교통체계 개선이 필수입니다. 청년, 귀농, 귀촌 가구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인구 증가 흐름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 디지털화와 스마트 농업 전환입니다. 1년간 속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자동화, 온라인 유통망 같은 현대적 농업체계 도입이 절실합니다. 개별 농가 중심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농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순창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농촌 전환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숙성이라는 키워드는 순창의 과거의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전통 산업의 재해석, 생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스마트 농업 전환까지 세 가지 방향 모두 명확한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순창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순창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사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느끼시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활의 인프라의 촘촘한 보완이 것입니다. 면 단위로 가다 보면 대중교통, 의료돌봄 같은 기본 서비스가 아직은 국민들 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 한 번 가시려고 하면 하루가 간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편의 개선, 방문 의료 확대, 생활 SOC 보강을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농업의 제밥받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창의 농업은 장류 산업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고추 등 지역 농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기반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애로가 가격과 유통인데 이 부분을 행정과 산지 조직이 함께 나서서 규모와 지원, 저장시설 확충, 정상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농민들이 덜 불편한 농업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첫 과제입니다. 셋째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 마련입니다. 순창이 조용하고 살기 좋은 건 맞지만 청년들이 보기에는 일할 자리, 집, 교통 이 세 가지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을 하는 청년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착지원금, 주거 리모델링, 지역 일자리 연계와 같은 현장형 정책을 더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반들이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순창은 살아보면 더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도 귀농귀촌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순창은 자연, 먹거리, 전통이 이미 강점을 갖춰진 지역입니다. 이제는 그 바탕 위에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편익과 농업 기반을 차근차근 더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변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숙성이라는 키워드는 순창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깊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산업을 현대화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순창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창군의 변화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승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함께한 경제인사이트 전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